내가 이런 면이 있었나? 내가 했다고? 놀라운데요? 정말 2004년에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수영아, 아무 의미 없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싸이월드 다들 하셨나요? 이제 곧 싸이월드가 폐쇄된다고 해서 저도 부랴부랴 백업을 하러 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사진은 굳이 백업을 할 필요는 없었지만 제가 그때 썼던 글들을 종이책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틀에 걸쳐서 제가 썼던 모든 일기장과 게시판의 글들을 복사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제가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주로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2004년에는 제가 대학교 4학년 취준생이었던 시절이어가지고 그때 썼던 일기를 일부를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게시판엔 좀 더 정제된 글을 썼는데 일기장에는 더 솔직하게 썼었거든요. 2004년 3월 8일 나도 늙은 걸까? 수업 듣고 과외만 하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고 심지어 과외 중에 졸기까지 하고 유유 정말 창피해. 왜 이렇게 읽을 거리가 많지? 아침에 기본적으로 날마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이 있고 매주 이코노미스트도 있고 또 지금 그 100년의 고독 또 소설책, 영어 원서도 한참 재미있어지고 있는데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케이스 스터디도 하나씩 읽어야 되고 숙제도 3개, 스페인어 공부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왜 이렇게 시간이 부족한 것 같지?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네요. 제 유튜브 영상 중에 가장 반응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6개 국어 영상인데 영어 공부 관련 질문 받으면 그냥 외국인들하고 많이 대화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보니까 제가 영어 원서도 많이 읽고 영어 신문도 많이 읽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었네요. 네. 그리고 제가 가끔은 영어로도 일기를 썼으니까요. 그 부분은 제가 한국어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3월 25일 언더우드 교수님 수업에서 그리고 과외를 하는 도중에 잠이 들다니 정말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다. 하지만 나는 너무 지치고 피곤하다. 나는 정말 주중에 내 자유시간이 하나도 없다. 너무 일도 많고 알바도 해야 되고 그냥 지쳤다. 오늘은 2시간이나 태권도까지 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한심한 학생도 되고 싶지 않고 이렇게 한심한 과외 선생님도 되고 싶지 않아. 어떡하지? 2004년 4월 5일 커버레터 쓰는 중. 솔직히 말해서 나는 투자은행이나 금융 쪽에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걸 정말 내가 지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나를 흥분시키지 않지만 돈을 많이 주는 그런 직업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까? 2004년 4월 8일 이빨이 너무 아픈데 돈이 없어서 세브란스 치과병원 원내생 치료를 받았다. 아무리 학생이라지만 무슨 검사하는데 2시간이나 걸리냐. 덕분에 과외도 듣고 아무튼 싸긴 싼 것 같다. 보통 치과에서는 금리나 상하 이빨 하는데 20-30만 원 정도 하는데 여기는 1-2만 원 한다니. 돈도 없는데 과외비가 또 미뤄지고 정말 우울하다. 정말 그때 돈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던 시절이에요. 네. 2004년 4월 13일 오늘 라이팅 시간에 워크숍이 있었는데 금요일 에세이 마감인데 그걸 가져와야 되는지 몰랐다. 전적으로 내 잘못이다. 그래서 워크숍 시간에 할 거 없다고 나가란다. 그래서 쫓겨난다. 기분이 terrible. 나 왜 이렇게 사는 거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 어제 시험도 못 보고 막 등등등등 한심해. 이제 중간고사도 보고 지원할 회사도 많고 보스턴 컨설팅 그룹 서머 애널리스트 지원하는데 일주일이나 걸렸다. 거기에 이제 새로운 과외까지 시작하게 되는데 정말 다 잘 해낼 수 있을까? 진짜 대학 시절에는 맨날 알바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공부도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었다니 참 그 과거의 나를 만나면 진짜 토닥토닥 안아주고 싶어요. 2004년 4월 27일 학점의 25%를 차지하는 스피치 발표가 정말 개판이었다. 나는 오늘 새벽 5시까지 준비를 했고 겨우 3시간을 잤는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개판으로 스피치를 했다. 그리고 또 내 라이팅
2 에세이에 대한 피드백도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렇지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 나 잠도 2시간밖에 안 자고 나는 교수님을 찾아갔지만 그거를 목요일까지 다시 해오라고 한다. 근데 그때까지 시험도 2개나 있고 글로벌 챌린저 그 공모전도 해야 되는데 난 매일 우울하고 정말 매일 코너에 몰린 느낌이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렇게까지 바쁘게 살아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늘 시간이 부족하다. 알바를 그만둬야 되나? 수업을 몇 개를 덜 들어야 되나? 글로벌 챌린저 프로젝트를 포기해야 되나? 내가 언제쯤 이렇게 끝없는 일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까? 아니야. 어떻게든 직면하고 이 상황을 극복해야 돼. 가자. 할 수 있어. 정말 2004년의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수영아, 그 수업들 아무 의미 없어. 그거 10년 후에 20년 후에 기억도 하나도 안 나. 그리고 너 8년 후에 한국장학재단의 지구별 꿈도전단이라는 그런 공모전을 네가 직접 만들고 심사까지 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딴 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 물론 제가 늘 이렇게 힘들게만 산 건 아니고 행복한 순간도 있었어요. 2004년 4월 20일 비가 오니까 갑자기 학교에 초록의 물결이 있는 것 같다. 이제야 학교 다닐 맛이 난다. 따뜻한 햇살과 바람, 초록의 기운, 나를 채우는 이 대기의 흐름. 그래, 난 초록 요정이었어. 이게 뭐야? 2004년 4월 27일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동안 나 자신에게 너무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빨리빨리 하고 놀러 가자. 위대한 사람들은 다 노력했으니까 위대할 것이고 그래서 많은 것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강해지자. 2004년 4월 28일 오늘은 왠지 기분이 좋다. 안타깝게도 BCG 여름 인턴은 서류에서부터 탈락인 모양이다. 괜찮다. 대신 멋진 여행을 가면 되지. 행복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삶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인데 난 그동안 너무 비판적이었던 것 같다. 공부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감사해야겠다. 2004년 4월 29일 겨우 시험을 끝냈다. 새벽 5시까지 어떻게 라이팅 2 에세이 쓰고 9시에 공부도 하나도 안 한 상태로 시험 보고 그 상태로 태권도 연습해서 태권도 시험 보고 지금은 글로벌 챌린저 마무리 중. 너무 허접하다. 네, 물론 결국 서류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2004년 5월 3일 비 오는 건 좋지만 축축해진 양발은 정말 싫어. 이제 운동화를 바꿀 때가 온 것인가? 3년 동안 줄기차게 신었는데 앞창이 다 떨어져도 이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다. 얼마 전에 이쁜 운동화를 봤는데 가격은 17만 원. 그거보다 좀 떨어지는 거는 9만 원. 신발뿐만 아니라 옷을 다 백화점에서 사는 사람은 돈이 얼마나 들까? 근데 지금은 뭐 백화점에서 옷이나 신발 다 백화점에서 살 수 있지만 안 사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버릇인가 봐. 2004년 5월 7일 금요일 저녁을 희생해 가면서 맥킨지 커버레터를 연락에 써놓고 보니 보내기 직전에 다시 확인해 보니까 6시가 마감이었다. 정말 힘 빠진다. 읽기야 하겠지만 수백 명의 날고기는 지원자 중에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 지키는 사람한테 얼마나 관심을 둘까? 난 왜 이렇게 디테일에 약한 거지? 나 자신이 너무 싫어. 그런데 결과적으로 맥킨지 면접을 보게 됐고 면접에서 떨어집니다. 2004년 5월 7일 오늘 졸업 앨범 사진 찍을 때 보니까 영문과에서 내가 제일 뚱뚱하다. 그때는 참 이게 남들하고 나를 비교하고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가득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2004년 5월 30일 동네에 올가라는 유기농 식품 슈퍼가 있는데 해질녘마다 러시아 부부가 와서 재즈를 피아노와 색스폰으로 연주하는데 너무 행복해지고 편안해진다. 하지만 너무 비싸서 구경만 하고 나는 결국 시장통 같은 마트로 가서 결국 장을 본다. 난 역시 우아한 웰빙족은 힘든가 봐. 2004년 9월 17일 아침에 요가하고 직접 요리한 건강 만점 가정식 도라지 오이 무침, 시금치 나물, 소고기 묵국 해먹고 내가 이런 면이 있었나? 저는 지금은 요리 하나도 안 하거든요. 내가 도라지 오이 무침을 했다고? 놀라운데요. 하여튼 목욕하고 마사지하고 시원한 아이스티 마시면서 선풍기 바람 쐬는 기분 너무 좋다. 딱 좋아. 이렇게 행복한 시간들도 있었네요.
2004년 9월 27일 엄마가 그렇게 뚱뚱해서 어떻게 취직하겠냐고 핀잔하자 올 때까지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5년간 거의 10kg 쪘다. 심하긴 심하다. 더 이상 나 자신을 속이지 말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다이어트 일기 이렇게 쫙 있네요. 2005년 1월 16일 가끔은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가 싶다. 그동안 너무 목표지향적으로 살면서 많은 중요한 걸 잊고 살았다. 칭찬 한마디, 따뜻한 배려, 미소, 함께 즐거워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마음을 열면 인생은 아름답다. 좀 스스로를 많이 다독다독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05년 1월 18일 내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는 앙드레 말로의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그 꿈을 닮아간다. 1년 전 경향신문가의 인터뷰에서 골드만삭스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다. 그땐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었다. 경영학 전공도 아니고 학점도 나쁘고 영어 네이티브 스피커도 아니고 MBA도 없고 아무런 자격증도 없이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다. 그런데 열리지 않다가 감히 문을 두드려 볼 생각도 못했던 골드만삭스에서 문이 열린 것이고 내가 바랬던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은 정말 그렇게 이루어지나 보다. 앞으로 난 꿈을 꾸는 사람, 꿈을 그리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당시 정말 가난하고 열등감 투성이었지만 나 스스로를 계속 격려하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열심히 살 수 있을까는 모르겠어요. 그때 배웠던 수업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도 기억에 남진 않지만 열심히 사는 것도 습관이 돼서 그 습관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것 같은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신입사원 시절에 저의 일기를 공유하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안녕!